안녕하세요. 예, 최연세 우리미술 바라보기 진행자 한잼마입니다. 우리가 요즘요, 이 통일신라 시대의 황금기, 성덕왕 시대의 미술품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 만나고 있죠? 예. 지난 시간에 에밀레종 만났었고요.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요, 칠불암과 굴불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칠불암, 굴불사에서 이 부처 불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불상과 관련된 것이겠구나 이제 짐작들을 하실 텐데 오늘 이 정도 힌트 드리고 최연세 우리미술 바라보기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까요? 환영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종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불상으로 돌아와서 이 신라 문화의 극성기, 불국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덕왕과 경덕왕 시대의 불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덕왕과 경덕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들이었기에 이런 불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장차 이제 불국사 석굴암을 이루어가는 과정까지도 그 참고가 되는 뒷배경이 되는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덕왕이 이렇게 신라의 국기를 탄탄하게 다져놓았다. 당나라 외교에서도 성공을 하고 또 이 당시에 발해가 신라 북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새로 일어난 왕조가 발해 왕조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신단 말이죠. 근데 이 발해가 강성해져가지고 성덕왕 32년쯤 됐을 때는 당나라 산동반도를 침략을 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현종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다스리던 당나라가 외침을 당하니까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해와 신라가 국경을 맞대어 있으니까 역시 과거의 고구려처럼 신라가 도와주지 않는 한은 당이 발해를 대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덕왕한테 발해를 신라 쪽에서 침공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지경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주고받는 게 없는 일이 없죠. 신라의 그 폐수 이남의 영토를 인정한 것도 이제 그런 위협 때문에 그랬고 또 성덕왕한테 제해군사라는 그 칭호를 더 주어가지고 신라 주변 바다의 해상 제해권을 일체 장악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상 얘기하면 백제 얘기하면서 백제가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해권 장악이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게 당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일본 수군과 백제 수군이 연합해서 당 수군을 대적하다가 패해서 백제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중국 그 양자강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그 남중국의 그 해상 세력들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그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를 놓고 서로 그 분쟁을 하느라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신라 쪽의 제해권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던 거를 성덕왕의 외교 성과로 이 제해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라가 제해권을 찾아왔기 때문에 장차 이제 장보고도 나오고 뭐 다 해서 우리 쪽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덕왕 34년 이후는 신라가 그야말로 동방의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당나라도 인정해주는 강국이 돼서 이제 정말 왕중왕의 칭호를 누릴 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왕중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사고방식일 때 전륜성왕이 될 만한 인물은 출가하면 부처님이 되고 재가하면은 전륜성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30 이상 80종호를 타고난다. 아주 미남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32가지 미남이 될 요소가 있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미남 중에 미남이죠. 그런데 80종류까지 또 미남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은 이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미남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만이 부처님이 되거나 전륜성왕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덕왕이 아마 그렇게 잘생기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성덕왕의 모습이 감산사 불상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차 석굴암 불상의 주불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의 그 성덕왕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런 힘을 갖게 되니까 주변으로부터 또 그 힘을 인정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덕왕 때부터는 전륜성왕을 자처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덕왕이 그만 그걸 오래를 못 누려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34년에 인정을 해줬는데 36년에 성덕왕이 돌아간다. 돌아가니까 이때가 그저 48쯤 그렇게 됐을 텐데 돌아가고 나니까 성덕왕이 이렇게 그 재혼을 안 해가면서까지 신라의 이 집권 가문들을 결속시켜서 신라를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시켜놨는데 성덕왕이 돌아가니까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죠. 다시 왕자가 그 뒤를 이은 효성왕이 휘둘리기 시작해서 각 가문의 이 결혼 정책에 다시 휘말려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극복을 못하고 후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왕비를 다시 이제 바꿔드리고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22살밖에 못해. 이제 거의 그건 피살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래서 제명에 돌아가지를 못한다. 그래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갈 때 소덕왕후가 돌아갈 때 2살